루미놀 시약을 이제 바르고 불을 탁 끄니까 온 화장실이 번쩍번쩍해지는. 와, 전 내연녀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빨리 잡아야겠네요. 경찰은 박 씨의 집과 일하는 식당 인근에서 잠복합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고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현재 만나고 있는 박 씨의 연하남을 이용하는 겁니다. 애인. 박 씨는 그 남자하고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연남을 우리가 포섭해서 유인을 했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어느 다방 앞에서 보기로 하고 잠복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를 딱 내리더라고요. 내리는 순간 바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겠지. 근데 제가 조사받는 모습을 옆에서 딱 보니까 책상 밑에 다리가 달달 떨리고 손도 떨리고 얼굴이 좀 창백했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를 들이대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결국 인정하고 범행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박 씨의 남편은 돈벌이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박 씨는 딸의 학원비라도 벌기 위해서 2003년 딸과 함께 도시로 나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연 관계였던 김 씨와 사이가 소원해진 거잖아요. 도시로 와서 식당에 일하면서 박 씨가 이제 슬슬 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 남자와 마주치면서 자유분방하게 이제 살기 시작한 건데요. 40대 중반을 넘긴 나이긴 했는데 외모가 좀 곱상해서 따르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조용한 시골에서 힘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딸 키우면서 살다가 도시에 와서 뭔가 화려한 라이프로 바뀐 변신이 거네요. 된 거죠. 상당히 많은 남성이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남자 손님들이 치근대면서 물어보면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저 혼자 삽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연하남이 있었죠? 네. 그에게 푹 빠진 박 씨는 김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그 내연녀에게 새 남자가 생긴 것을 눈치챈 김 씨는 그녀를 미행을 합니다. 그러다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분노한 김 씨는 박 씨를 이제 그때부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사실은 지금 다른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옛말에 첩이 첩골 못 본다는 말 있죠? 본인이 그걸 아니까 더 싫은 거구나. 자기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본 남편과 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불륜남이 헤어진 내연녀를 불륜으로 협박을 했다.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요. 김 씨는 매일 집과 식당 앞에서 박 씨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10시 딱 마치기 전에 9시 반부터 택시 딱 떼놓고 식당 앞에 기다리고 계속 있었어요. 퇴근하려고 식당 문 열고 딱 나오면 막 기절하는 거예요. 비겁하지. 지옥이지, 지옥. 협박과 함께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아니 근데 내연녀가 있었잖아. 근데 왜 그 다른 여자한테 갑자기? 그 여자는 인물도 좀 없고 사실은. 아, 그러니까 전에 여자 못 잊은 거야? 그래 일마가 딴 놈하고 만나니까 더 시샘이 나는 거지.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박 씨는 김 씨를 살살 달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잠시 한눈 판 거야. 난 자기밖에 없는 거 알지? 응? 우리 내일 등산 가자. 응? 내일 나 꼭 데리러 와. 당일 뭐 신이 났어요, 김 씨는. 데이트에 쓸 현금을 뽑아들고 오전 10시경에 집 앞으로 택시를 몰고 간 겁니다. 신나서. 그런데 박 씨가 전화로 잠깐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요? 근데 자기야, 아니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나 봐. 물이 안 내려가. 잠깐 올라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쭈그리고 앉아서 어디 고장났노 하면 만지는 순간 박 씨가 김 씨에게 다가갑니다. 신발장 위에 놓아두었던 망치를 가지고 와서 무차별 둥기를 머리를 가격을 하는데 김 씨가 꼬꾸라지자 눈을 감고 머리와 얼굴을 한 40여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박 씨는 공구점에 가가지고 골절기 한 대를 골라서 봐뒀어요. 와, 김 씨를 살해한 후에 공구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골절기를 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배달을 받았습니다. 무거우니까 직접 가져가긴 부담스러웠을 것 같네요. 박 씨는 훼손한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상반신은 다리 밑에 그리고 하반신은 멀리 떨어진 곳에 유기했습니다. 그거가 대구하고 경북하고 경계의 아주 높은 산인데 팔부능선에 던졌다고 해요, 길에서. 그냥 뭐 감싸지도 않고요? 예. 시신을 처리하고 박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6시간이 넘게 락스 등을 이용해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전화도 못 받았구나. 정말 박 씨가 시신 훼손의 유기까지 혼자 다 한 건가요? 공범 여부에 대해서 수사관이 질문을 하자 박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혼자 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성이 그 무거운 남성의 시신을 들어 올려서 골절기로 혼자서 처리를 했을까요? 살인은 혼자 했을지 몰라도 시신 유기는 불가능할 거라 봤습니다. 네. 피해자의 풍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시신이 든 가방이 너무 무거웠어요. 제가 무거워서 못 들 정도였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도운 걸까요? 박 씨가 골절기를 배달받은 시각이 낮 12시 반경이거든요. 화장실에서 혼자 끙끙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누군가 집으로 들어온 거죠. 누가 왔어? 혹시 그 어린 내연남? 바로 딸이었습니다. 당시 고3이었는데 학교 갔다가 준비물이 빠져서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온 거예요. 와, 하필이면 딸이 그 엄마가 시신 처리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엄마가 딸을 딱 입을 맞고 바로 큰 방에 침대로 갔어요. 리나,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리가 제발 엄마 좀 도와줘. 너만 입 다물면 된다. 아이가 제발. 그래서 딸이 뭐 어쩌겠어요. 충격이다.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는 딸에게 검은 비닐봉지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현장에서 일부러 떠나게 하려고 그걸 시킨 건가요? 박 씨는 훼손한 시신을 그 비닐봉지와 여행 가방 등에 담은 뒤에 딸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실었습니다. 와. 그리고 시신도 함께 유기합니다. 딸을 그럼 공범으로 만든 거라고요, 엄마가? 박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딸이 신고할까 봐 그랬나 그랬더니 혼자 하기엔 너무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같이 들었는데도 너무 힘들다고. 힘들어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장 보고 와서 장바구니 좀 같이 들어가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딸이 사실 너무 불쌍해요. 그럼요. 하필 그날 정말 잠깐 뭐 가지러 왔다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된 거잖아요. 딸이 통곡을 했어요. 이제 자기 인생 끝나는 거냐고. 그러니까. 엄마를 엄청 원망도 하고 우리를 붙잡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 박 씨한테도 알리바이가 있었잖아요. 딸이랑 같이 차를 타고 어딜 갔었다. 그게 바로 시신을 유기하러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차가 고장이 났고 카센터에 가서 정비받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때 트렁크 안에는 이미 훼손된 김 씨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거죠.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집착하는 김 씨가 귀찮아서 죽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즉흥적이고 불안정한 대인관계와 자기 중심적인 행동 양식, 공감의 부족과 같은 비군 성격장애의 특성을 일부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귀찮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박 씨는 외롭고 무겁기만 한 시골 가정의 책임과 속박에서 벗어나 도심에서 주체적으로 경제활동도 하고 이성들과 가벼운 관계들을 맺어나갔죠. 그런데 피해자는 마치 남편처럼 소유욕을 보이며 자유로운 행동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폭로로 혹시 불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게 되면 해명과 사과를 해야만 하잖아요. 더군다나 시골로 돌아가 다시 어렵고 무겁게 사는 건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박 씨는 이 모든 귀찮음 덩어리를 제공하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편감을 느꼈을 것이며 이것이 살해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 박 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이 15년이었어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선고를 한 거죠. 시신 훼손도 하고 딸까지 그렇게 만들었는데 형량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피해자 또한 다른 사귀는 여자가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집착을 해오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됐다라는 부분이 좀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딸이 너무 걱정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법마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봐서 다행히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을 텐데 상처가 잘 아물기를 기원합니다.